자, 대혼돈 시리즈 오늘 4회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까지 했죠. 자, 지금 이 경제 위기가 미국만 위기가 아니라 유럽도 심각합니다. 유럽도 지금 물가 인상에다가 인플레에다가 또 뭐 러시아 가스 중단 등 유럽의 인플레 수준도 미국 못지않게 심각하고 유럽 각국들의 지금 이 마이너스 성장도 매우 심각한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을 추월한다고 큰 소리 치던 중국이요. 거의 시진핑 이제 3기 임기를 앞두고 과거의 모택통의 그 홍위병 시대, 문화혁명 시대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중국이 그동안에 정치는 공산주의, 그리고 경제는 자본주의라는 이중적인 체제를 교묘하게 유지해 왔는데 중국의 성장에 한계가 이르니까 서로가 그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이중적 행보를 해오던 부분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공산당이 자본주의를 접수하고 이제 압박하는 단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지금 붕괴되는 속도가 사실 놀라울 정도로 심각한데 그 진실이 해외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중국의 붕괴. 그래서 지구상의 전방위로 이 선진국 주요 경제 블록부터 지금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하나도 멀쩡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올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러시아의 이 경제 위기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구나 영토를 또 자원을 침탈해야 버틸 수 있겠다라는 푸틴의 강박증이 결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보면요. 아르메니아와 또 아제르바이잔이 지금 전쟁을 벌여서 100여 명이 죽었다. 또 심지어 타지크스탄과 키르기스탄이 또 전쟁을 벌여서 지금 수십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말고도 곳곳에서 이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럴까요? 결국은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또 러시아의 지도력, 미국의 지도력 이런 것들이 붕괴되어 가면서 그 우리가 흔히 나와바리라고 부르는 권력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싸우고 타지크스탄, 키르기스탄이 싸울까요? 그건 다 러시아라는 그 지역, 과거의 구소련의 영역에 있는 맹주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개망신을 당하고 기진맥진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문제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보면 이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이 트럼프만 그런 줄 알았는데 트럼프뿐만 아니라 바이든이 더 심하게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동맹보다도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의 표심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등의 이딴 규제를 지금 가하고 있고 한국이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할 때는 미국이 세계의 리더 역할을 지금 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보호무역 고립주의로 갔다가 이제는 세계와 더불어 가겠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이 겪어보니까 이게 미국 우선주의가 맞다. 그래서 나도 트럼프 이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제가 몇 년 전부터 퍼플리즘이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가 되든 이 퍼플리즘을 자극하는 자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세계의 리더 역할은 미국이 자진해서 내려놓게 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딱 그런 양상이 정확하게 구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제품을 사라는 바이 아메리칸 때문에 그야말로 한국 제품에 대해서 수출하는 이 부분이 치명타를 입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보호무역을 완전히 강화하고 있고 국경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팔아먹으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 만들어서
그래서 삼성 공장도 미국 내에서 삼성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팔아라. 현대 자동차, SK도 다 마찬가지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만든다라는 것은 그게 공장이 하나 크게 생기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에 사라져버린 공동화된 일자리, 제조업을 지금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그걸 다시 복귀시키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쇼어링, 온쇼어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 기술 추격까지도 막아야 되겠다고 하며 한국, 일본, 대만을 동원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압박하고 있어요. 자, 지금 한국에 지금 오늘 리잔수 중국 세열 3위가 와가지고 윤을 만난다고 해요. 내일 이제 윤 만나겠죠. 그런데 펠로시 왔을 때는 서열 3인데 안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혼돈, 치포 동맹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이라는 이 혼돈도 결국은 미국의 리더십 붕괴 양상, 자국 우선주의 양상 속에서요. 이제 더 이상 동맹이라고 봐주고 하지 않겠다는 냉혹한 현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제조업은 자국 내에서 하라. 그러면 왜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이 하는 자국 내에서 제조업을 하라는 이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그냥 한국의 대기업의 이익만 막연하게 지키려고 중국하고도 거래하고 미국하고도 거래하고 한국 내 공장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럴까요? 이게 웃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의 압박, 중국의 압박 등을 의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한국 내부의 제조업 공동화를 우리가 막도록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만 자유무역, 남들은 다 보호무역이면 우리가 견디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유무역의 대가로 한국 내에 제조업이 거의 붕괴되는 그런 것을 희생을 치렀잖아요. 자, 여기에 지금 한국이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 앞으로요, 전 세계는 극속도로 지금 자국 이기주의로 계속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경제도 지금 서로 이익이 되는 센 자에게, 그러니까 한국이 붙어야 될 동맹이 미국이라면 미국에게 한국이 조공을 바치는 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블록화가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지정학적인 안보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경제 블록에 예속되는 길을 기꺼이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대만보다도 더 위협적인 안보 지금 우려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여기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건가? 경제에 미국의 조공을 바치더라도 미국과의 안보를 튼튼하는 게 낫다라고 대만이나 일본처럼 판단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마치 과거에 이 서방 세계의 리더 국가가 쪼존하게 자국 우선주의로 가는 부분이 비판받아야 되고 공격해야 된다고 언론들이 자꾸 바람을 잡아요. 심지어 보수 언론도 재벌 영향을 받고 그러는데 좀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중국 서열 3위 리잔수가 한국에서 LG 무슨 사이언스 파크를 둘러본대요. 마곡에. 자, 이재용이가 리잔수를 자기 회사로 안 데려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어요? 바이든이 삼성전자에 갔었는데 이재용이가 리잔수를 자기 회사에 데리고 갔다가는 미국하고 관계에서 완전히 쫑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이가 저기 멕시코 파나마에서 현지 법인들하고 사진 찍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리잔수가 한국에 와 있을 때 이재용은 물밑에서 중국하고의 할 부분은 다 해놨으니까 멀리 가서 아닌 척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시치미를 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어리석은 LG만 지금 리잔수를 자기 사이언스 파크 마곡에 있는 단지로 데려가는데 LG도 앞으로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푸틴이 궁지에 몰리면서 푸틴의 리더십이 붕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 붕괴 후에 최대의 위기가 푸틴에게 닥쳤고 푸틴은 지금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전면전을 하거나 협상을 해야 되는데 푸틴이 지금 전면전을 하다가는 러시아 내부에서 아마 반란이 일어나서 무너질 거예요. 협상을 하자니 그야말로 체면이 지금 안 서는데 문제는 이번에 공격해서 먹은 땅을 다 내놓고 협상을 해야 될 건데 그러다가는 지금 푸틴의 리더십 자체에 또 붕괴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지금 푸틴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거고 중국의 경제가요 아마 곧 붕괴가 본격화될 거다. 중국의 경제 붕괴가 본격화되면 공산당 기술 관료들, 테크노크라트들 수준으로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에는 무슨 경제학이 있을까요? 중국이 경제학이라는 게 있는 나라일까요? 그래서 중국이 과연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 전 세계적 차원의 경제 위기를 이해할 능력이라도 있을까요? 모든 것이 공산당의 이익에 부합되게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중국이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까요? 자,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재벌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자, 전 세계적 차원의 주요 경제 블록, 미국, 그리고 중국, 유럽, 그리고 브릭스 이런 나라들이 동시에 지금 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세계의 이 국가들 중에 하위 20%의 국가들은 대부분 부도가 날 거라고 봅니다. 즉 국가 디폴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계 국가가 한 220개 정도 되면 그 중에서 40, 50개에 가까운 나라들이 곧 디폴트 상태에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기구가 무력화될 거예요. IMF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유럽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국제 경제기구들이 거의 무력화될 거예요. 지금 이미 무력화된 대표적인 기구가 WTO, 자유무역을 기치로 신자유주의 하에서 만드는 세계무역기구가 무력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경제 위기는 이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리더십이 사라진 상태에서 각국이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것은 엄청난 공포로 실제 다가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모두가 모여서 형식적으로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협의를 한다라는 명분이나 그런 구실을 갖다가 그래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국제기구 자체가 다 무력화, 붕괴되고 있다는. 그래서 전 지구적 차원의 경제 붕괴가 가져오는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대공황, 100여 년 전에 있었던 대공황의 충격보다도 훨씬 클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국에서의 경제 위기 상황만 볼 게 아니라 세계에서의 경제 위기를 봐야 된다. 좀 있으면 미국에서 자산 버블이 터지고 유럽에서 터지고 중국에서 터지면서 이것이 동시다발로 터져 나올 거다. 내가 10년, 최소 10년, 15년까지 이 경제 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대혼돈의 시대가 곧 시작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